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정책 볼게요. 요약집 먼저 봅니다. 50페이지요. 부동산 정책은 보통 5문제가 잘 나와요. 적게 나오면 뭐 4문제 가능하고요. 노댓 문제. 참고로 많이 나왔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 무려 8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오버했고요. 5문제 기준입니다. 1절. 부동산 문제, 요 파트는요,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최근에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러나 일단 가볍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초창기는 많이 나왔고, 요즘은 거의 안 나왔어요. 먼저, 1번. 부동산 문제의 를 보시면, 부동산 문제란, 밑줄입니다.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 밑줄. 얘가 문제가 되고요. 다음에 목차 2번 부동산 문제의 특징 3번 나왔죠. 옛날에 나온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표를 보시면 크게 5가지. 악화 성량, 비가역성, 지속성, 해결 수단 다양성, 복합성 5가지가 있더라. 자, 표를 보시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묶어줄래요. 악화 성량, 두 번째 비가역성 2개 묶어주고요. 이런 것들을 바꿔서 물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문장을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악화성은 말 그대로 부동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문제가 점점 나빠진다. 이거 바로 악화성량이죠. 예를 들면 자, 두 번째, 지가 대책을 소홀히 하니까 지가 상승으로 국민인자가 점점점 나빠지더라. 악화성량입니다. 세 번째, 토지 이용 규제를 소홀히 하니까 바로 무일산 확산, 서폴로 현상이 점점 더 확대되고 악화된다. 악화 성량입니다. 두 번째, 비가역성은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폭등한 지가는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 비가역성입니다. 두 번째, 토지 이용기기 한번 잘못되면 원래대로 환원하기가 어렵죠. 역시 비가역성입니다. 그러면 5번째 줄을 보시면 참고표 있죠. 기출문장인데요. 참고표. 토지를 한번 잘못 산 것은 다시 팔기가 어렵다는 것은 비가역성과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럼 얘는 뭐로 봐야 되죠? 토지를 한번 잘못 산 것은 다시 팔기가 어려운 것은 자, 비가역성은 아니다. 부동산 문제가 뭐겠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입니다. 근데 토지를 한번 잘못 산 것은 지가 못 나가 잘못 산 거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없고 뭐라고 부르자?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요. 경제적 하자예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하자에 불과하다. 토지를 왜 잘못 샀죠? 본인의 판단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못 나서 못 산 거지. 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 부동산 문제의 내용입니다. 1번 토지 문제, 2번 주택 문제 2가지인데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2번에 있죠. 2번 집가구. 그래도 과거에 여러 번 6번 나왔죠. 옛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는 동그라미. 4번은 뭐죠? 4번 토지 소유 편중. 4번도 동그라미. 만약 묻게 되면요, 2번하고 4번은 물을 게 없습니다. 집가구 볼게요. 집가구는 방금 1번과 2번인데 2번 보시면 집가구의 역기능 폐단입니다. 집가구 폐단이 과거에 꽤 많이 나왔거든요. 원래는 뭐 희박하겠지만요, 만약 묻게 되면 뭐 이쯤 물어볼 수 있겠네요. 나중에 땡큐입니다. 쉬운 거니까요. 자, 집가구 폐단하게 되면요, 항목 4개 있죠. 기업번. 땅값 비싸니까 토지 투기를 조장한다. 니은번. 땅값 비싸니까 주택 문제 해결에 나쁜 영향을 미친대요. 구체로 본다면요, 땅값이 비싸니까 택지비 상승을 가져오는 만큼 건설은 질이 떨어지겠죠. 다음에 아파트에 지나친 고층화를 초래하고요. 세 번째는 밑줄 하세요. 직주 분리 현상 밑줄. 땅값 비싸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대요. 주거지를 멀리 둡니다. 아예 옆에다 적어도요. 직주 접근 X 적어주고요. 얘는 옛날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직주 분리를 처리하지 직주 접근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외곽지의 무유산 확산, 스프롤 확산을 초래합니다. 디귿번, 땅값 비싸다 생산 원가 또는 물가 상승이죠. 리얼번, 땅값이 비싸니까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쉬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번 내려가요. 토지 소유 편중. 그러면은요, 바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결과만 하시면 돼요. 얘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만약 나왔다면요, 결과만 하시면 돼요. 표를 보시면서 로렌츠 곡선은 밑줄입니다. 대각선에서 멀수록 불평등 밑줄. 로렌츠를 수치한 것이 진위계수죠. 진위계수는요, 밑줄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거꾸로 1보다 작아진다. 0에 가까우면 반대로 평등해지겠네요. 10분위 분배는요, 분배는 밑줄입니다. 낮을수록 불평등. 분배는요, 작을수록 불만이 크잖아요. 작을수록 낮을수록 불평등합니다. 결과만 아시고요. 자, 목차별 주택 문제는 패스할게요. 뭐 나올 것도 아니고. 다음 페이지. 제2절 부동산 정책. 종합 문제가 무려 14번 나왔고, 종합 문제. 네모 1번 내려요. 네모 1번은요, 그냥 다 버리세요. 1번 개념, 2번 과정 다 버리시고. 바로 다음 페이지 네모 2번.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종합 문제가 꽤 많이 나왔네요. 10번 나왔네요. 목차부터 봅니다. 그러면 자, 3번 쭉 내려가니까 외부 효과 6번 나왔죠. 외부 효과 앞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 만약 나왔다면요, 꼭 득점해서 틀리지 마세요. 얘도 잘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도 얘도 6번 나왔죠. 4번 앞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 다음에 5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7번 나왔죠. 최근에 계속 나왔거든요. 여기도 별표 1개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바로 3번, 4번, 5번 해서 이 세 가지 별표 한가만 가면 절대 집중하시고요. 처음부터 볼게요. 53페이지 1번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표가 나 있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입니다. 첫 번째, 정치적 기능은 1번 밑줄 하세요. 사회적 목표 달성 밑줄. 이것은 정치적 기능이고요. 2번 예를 들면 땡땡 예를 밑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 밑줄. 이것이 정치적 기능이 이해가 되고요. 다음에 경제적 기능은요, 1번 밑줄입니다. 시장 실패를 수정 밑줄.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밑줄 하세요. 외부 효과 제거 문제 밑줄 하시고요. 자, 표를 보니까 시장 실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바로 목차 2번에 있죠. 시장 실패. 예. 3번 나왔죠. 여기서 나와주면 좋아요. 시장 실패하게 되면 괄호 2번 내랍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 첫자고 다 암기했죠. 못생긴 외모, 불공정 외모. 암기했죠. 불공정 외모. 불안전 시장. 공공재. 정부의 비대칭성. 외모. 외부 효과. 규모의 경제. 불공정 외모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 외모를 묻는 것이 무려 3번 나왔고요. 자, 불공정 외모 중에서 외부가 중요하니까 목차 3번으로 이어집니다. 별표되어 있죠. 외부효과. 먼저 1번 의부터 봅니다. 동안 1번 외부효과란 경제 주체가 밑줄 하세요. 시장기구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밑줄. 반복합니다. 외부효과는요, 시장을 통하여 합니까? 통하지 않고입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고죠. 그래서 통하여 하면 틀린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시장을 통하여 틀린 말이고, 통하지 않고 누구에게? 제3자에게. 제3자 동그라미. 여기서 제3자는요,
삼자는 함정은요, 삼자에다가 여백에다 적어줍니다. 거래 당사자 X를 적어줘요.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와 제3자와의 관계를 말해요. 거래 당사자는요,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얘가 아니죠. 그래서 시장채표는 제3자와 제3자와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절대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여 하면 틀린 말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종류. 종류 보시면 표가 나오죠. 왼쪽은 정의 외부 효과, 오른쪽은요 부의 외부 효과이다. 그래서 출제가 되면 의하고 종류만 묻습니다. 무조건 득점하셔야 됩니다. 먼저 정의 외부 효과는 첫 번째 칸, 자 핀피 밑줄, 핀피 현상이죠. 개발 유치 현상입니다. 두 번째 칸, 비용과 편익이 나와요. 이때는 자 얘가 기억나시죠? 바로 개인 공원, 사공원, 돈 많은 땅 부자가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땅 가진 소유자가 자기 돈 갖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만들었죠. 사적 비용이 크죠. 그래서 큰 것만 밑줄 하세요. 사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사적 비용 밑줄 하시고요.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편익은 내보담도 동네 주민 전체가 편익을 많이 본다고 했죠. 편익은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사회적 편익 밑줄 하시고, 합치게 되면요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더니 사적 편익이죠. 편익은 남들이 많이 본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칸, 사회적 체적량보다 안 만들죠. 과, 소, 생산, 동그라미 적게 만들어요. 요거 빈출입니다. 적게 만들어요. 그럼 많이 만들어도 정부는 권장하죠. 어떻게? 네 번째 칸, 보조금 밑줄.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적 비용을 줄이면서 권장을 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부의 외부 효과는 민비 현상 밑줄, 즉 개발 기피 현상입니다. 두 번째 칸, 비용과 편익은 뭘 돌리자? 공해성 공장, 공장을 돌리자. 공해성 공장이 공해를 뿜어대면 사회 전체가 피해를 봐요. 따라서 사적 비용보다 큰 거 밑줄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크게 만든다. 전체 비용이 크게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항목, 공장만 이득을 봐요. 사적 편익이 크다 밑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게 되면요, 공장은 자기만 이득을 보고 주민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세 번째 칸, 많이 만들겠죠.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대 생산 동그라미. 많이 만들어요. 빈출입니다. 얘는 규제하죠. 어떻게? 지역지구제 밑줄.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가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4번요. 정부의 시장 기획 방법 여러 번 나왔죠. 얘도 문제는 무조건 땡큐예요. 무조건 득점하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표를 보시면 토지형 규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두 개를 묶어주고요. 예를 들어 묻습니다.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 2번을 집중하시면 돼요. 토지형 규제는 예를 들면 2번을 모두 밑줄합니다. 용도 지역지구제, 정부의 각종 인허가를 가리키고 여기까지가 이형 규제가 되고요. 자, 직접 개입도 2번을 모두 밑줄 하세요. 도시 재개발, 토지 수용, 토지 은행 제도, 택지 공유 개발 모두가 정부가 직접 개입합니다. 간접 개입도요 2번 모두 밑줄합니다. 얘는요, 자 앞에 있다는 4개 암기시켜 드렸죠. 금보조개, 금보조개, 금금융, 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 금보조개 바로 암기를 다 시켜드렸습니다. 5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최근에 계속 나왔거든요. 7번 최근 패턴이었습니다. 항목 4개 묶어주고요. 묶어주고.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제 지금은 폐지가 되었죠. 토지
초과 이득세, 줄여서 토초세인데요. 얘도 폐지가 되었고, TDR 개발권 양도제 아직 도입이 안 되었어요.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재개발 부담금제 폐지가 되거나 없는 제도입니다. 이것만큼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얘도 제 느낌상 최근에 워낙 단골 메뉴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나올까 싶기도 하지만 워낙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절대 나왔다면 덕점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내용 3번입니다. 토지정책. 종합문제가 8번 나왔습니다. 1번 토지정책 내용. 1번은요. X 버리세요. 보지 마세요. 목차 2번 지역지구제 7번 나왔다. 지역지구제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집중합니다. 의부터 봅니다. 지역지구제는 1번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밑줄 하세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 밑줄. 부를 제거하죠. 자꾸 바꿔서 정의 외부 효과가 틀린 말입니다. 부를 제거해요. 그리고 2번 내려갑니다. 자, 2번 효과인데요. 1번 단기 효과, 2번 장기 효과. 정책에서 단기, 장기 하시죠. 단기는 무조건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무조건 공급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1번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니까 네모 박스 볼까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두 번째 줄 화살표 동네가 좋아지겠죠? 수요 증가 밑줄. 수요가 증가하니까 화살표 밑줄입니다. 주택 가치 상승 밑줄 하시고요. 장기는 공급이죠. 2번. 그래서 장기 효과는요. 네모 박스 보게 되면 주택 가치가 상승하니까 화살표 자 쭉쭉 넘어가서 맨 끝에 보시면 공급 증가 밑줄.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입니다. 공급 증가 기억하시고요. 공급은 증가하는데 아래 보니까 표가 나와요. 크게 세 가지. 비용 일정 산업, 비용 증가 산업,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그러면요, 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묶어주고요. 비용 일정 산업과 비용 증가 산업 두 개를 묶어주고 이 두 개는요 과거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나 최근 패턴은 얘는요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과거는 나왔지만은요 요즘은 잘 안 묻더라고요. 자, 그러면 세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 주택 가치는요 비용이 일정하면 가격도 일정하다. 원래 수준 동안이면 일정이죠. 두 번째, 비용이 증가하면요 가격도 증가한다. 상승 동안이면. 세 번째, 비용이 감소한다. 건축비가 감소하면요 가격도 하락한다. 하락 동안이면. 얘는요 그대로 뭐 일정 증가 감소 대칭이 되죠. 쉽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에 주택 공급은요 어떤 경우도 모두가 증가를 모두 묶어서 동그라미. 공급은 무조건 증가입니다. 모두 증가. 장기 공급곡선은 아직까지는 철치가 안 되는데 까다로운 모의고사는요 얘를 묻기도 합니다. 얘도 암기를 시켜드렸죠. 비용이 일정하면 곡선도 일정하다. 수평선. 비용이 증가하면요 곡선도 증가하더라. 우상향. 비용이 감소하면요 곡선도 감소하더라. 우하향.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3번 내려가요. 제목을 밑줄입니다. 신축을 금지하는 추가적 제한이 있는 경우 밑줄 하시고요. 따라서 자 신축 금지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는 맨 끝에 줄 네 번째 줄 밑줄 하세요. 네 번째 줄 장기적으로 가치 변화는 없게 된다. 밑줄. 장기적으로 가치는 불변입니다. 불변. 가치는 불변이죠. 아예 적어줍니다. 상승 X. 과거에 출시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는 상승한다. 틀린 말이고 장기적으로 가치 불변입니다. 3번 내려가요. 독점의 문제. 자, 독점 문제는요. 1번만 밑줄 하세요. 사전적 독점일 때 엄청난 초과윤회 문제가 생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지역지구제는 다음 페이지 4번요. 보완책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성과주의, 재정적 지역지구제, 계획 단위개발, 개발권 양도제 다 필요 없고요. 네 번째 있죠. 개발권 양도제는요. 페이지만 적어줘요. 이렇게.
98페이지입니다. 앞에 거 다 보지 마시고요. TDR제도 개발권 양들은 따로 여기 98페이지 설명이 상시 나 있거든요. 그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가로 5번 지역지구지의 문제점은요. 1번부터 5번까지 또 다 필요 없고 3번 정도 가볍게 확인합니다. 3번 보시면요. 지역지구지의 가장 큰 문제가 3번 끝에 보시면요. 심각한 밑줄 하세요. 형평성 문제 밑줄. 지역지구지는요. 효율성을 달성하니까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자, 여기까지 학교론적인 지역지구를 보았고요. 최근 시험은 여러분들은요. 지역지구자에 되면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법 공부하시면 지역지구자 공부하시잖아요. 그 기본적인 용어들을 많이 묻거든요. 그 용어들은 났다면 공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꼭 득점을 하도록 하시고요. 먼저 3번 내랍니다. 토지은행제도는 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죠. 확인합니다. 1번 의는 토지은행이란 가볍게 봅니다.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싸게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였다가 나중에 토지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비축된 토지를 팔거나 대하는 제도가 토지은행 제도가 돼요. 가로 2번 특징 표를 보시면서 장단점 조금 관심 있게 봅니다. 장점은요. 1번 밑줄 토지은행 제도는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기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3번도 밑줄입니다. 개발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돼요. 단점은요. 1번 밑줄입니다.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갑니다. 2번도 밑줄하죠. 토지의 매입 시부터 판매할 때까지 그 중간 과도기 동안에 정부가 관리 문제가 힘이 들죠. 그래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고려 3번 우리나라의 토지은행제도는요. 괄호 공공토지 비축에 대한 법률인데요. 얘는요. 법, 영, 규칙이 워낙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됐는데 다만 4번만 가볍게 기억하자. 4번 있죠. 토지은행의 설치 운영은 누가 하더라? 밑줄 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누가 운영하죠? LH공사입니다. 최근 시험은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틀린 말입니다. 지자체가 아니고 LH공사에서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4번 내려야죠. 개발의 한수도 비중은 낮죠. 가볍게 봅니다. 1번 의부터 봅니다.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밑줄입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 밑줄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부분이 개발이익이 되고요. 그리고 2번요. 클라크의 환수 방법은 4가지인데요. 4가지도 부담 갖지 마세요. 첫째 보고 암기시켜줬죠. 초상직국이 맛있다고 했죠. 초상직국, 초과매수법, 상세법, 직접부가법, 국유화법이다. 초상직국 4가지인데요. 우리나라는 3번째죠. 직접부가법, 각종 부담금을 매기더라. 직접부가법이 우리나라 방식입니다. 3번만 동그라미, 그래 3번요.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과세적 방법, 오른쪽은요. 비과세적 방법인데요. 과거 시험은요. 비과세적 방법에서 단어가 몇 개 나왔거든요. 자, 체크합니다. 1번 수익자 부담금 동그라미.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금, 개발 부담금, 개발시설 부담금. 부담금이 들어가니까 뭐지? 개발이익 환수가 돼요. 그러면 자 따로 부담금인데요. 추가로 메모합니다. 부담금은 부담금인데 개발이익 환수가 아닌 게 있죠. 바로 과밀 부담금입니다. 얘가 출제가 되었어요. 과밀 부담금. 한 가지 더 교통유발 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자, 얘는요. 부담금이 붙더라도 얘는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고 얘는요. 세금 거두죠. 조세 기능이지. 세금 거두는 것이지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되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은요. 얘가 출제됐습니다. 과밀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다. 아니에요. 자, 2번 밑줄입니다. 택지 공영개발 밑줄. 공영개발도 그것만큼 개발이익 환수 의미가 있는 거예요. 3번 밑줄 아세요. 구획정리사업에서 간보죠. 간보를 먹으면 빠지죠. 그것만큼
개발의 환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번요. 토지은행제도 밑줄. 토지를 싸게 매려요. 개발의 저절로 환수가 돼요. 이런 단어만큼은 일단 이해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목차 5번 토지공개념 X하고 안 봐도 되겠네. 보지 마시고요. 다만 거래 2번 보게 되면요. 토지공개념의 실천법률. 자, 1번, 2번만 반복되는데 밑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대주도. 1번 밑줄하세요. 택지 소유 상한하는 법률은 자, 그 당시에 폐지가 되었어요. 2번도 밑줄. 토지 초과세법. 줄여서 토초세를 말해 이것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6번요. 기타 토지정책은요. 1번 토지거래 허가, 2번 토지선매, 3번 지구단위계획, 4번 토지 적성평가제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또 택지소유 상한제. 이런 것들은 자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이죠.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용어들인데 참고로 잘 나와서 시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중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토지정책입니다. 자, 주택정책은 다음 시간 보도록 하고요. 자, 요약집 정리 마쳤으니까 문제 봅니다. 자, 문제집은요 136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4번이죠. 기출문제 24회 때. 이런 스타일이 중요해요. 왜? 최근에 많이 나왔으니까. 나오면 무조건 득점하세요. 다음 중 직접 개입은 모두 몇 개가 하는 순간, 자, 기억나시죠? 직접 개입을 묻게 되면 간접 개입을 안개시키더라잖아요. 간접 개입은 어떻게 안개했다? 무슨 보조개? 금보조개. 금보조개. 얘만 돌리면 돼요. 금, 금융, 보, 보조금, 조, 조세, 세금이죠. 개, 개발부담금, 금보조개. 그래서 요거 돌리고 요거 아니면 대부분 다 지적 개입이거나 토지 규정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볼까요? 단어가 8개네요. 첫 번째, 공공토지비축, 토지은행이네요.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직접. 취득세, 세금이죠. 간접. 종부세, 세금이죠. 간접. 토지 수용은 직접. 개발부담금, 금보조개, 간접이죠. 공용개발, 직접. 공공임대주택, 직접. 대부분은 LTV는 금융이죠. 금융. 그러니까 간접. 간접. 그래서 직접 개입은요. 공공토지비축. 네 번째 토지 수용. 여섯 번째 공용개발.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4개죠. 정답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올해도 만약 직접 개입이나 간접 개입을 묻게 되면요. 틀림없이 박수로 물어요. 무조건 득점하시면서 땡큐 하시면 돼요. 8번.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언제? 28회 때. 자, 요 8번 문제 보시면서 정책은 이렇게 박스 주면서 한 4개를 잘 묻구나. 이런 것도 가려서 득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찾아볼까요? 기업번. 공공재 또는 외부이고 하니까 뭐가 떠올려요? 불공정 외모. 시장 실패. 불공정 외모.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 실패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당연히 맞죠? 옵니다. 니은은요. 부의 외부 효과는요. 사회적 비용을 크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어요? 공유를 뿜어대니까 크게 만들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감소, 들렸죠? 사회적 부담을 크게 만듭니다. X. 디귿번.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가 당연히 맞는 말이죠. 옵니다. 리얼번요.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리얼번 빼고 기억 디귿번 리얼번이죠. 정답 4번. 4번입니다. 자, 9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골라요. 시행되고 있는 것. 자, 기업은 실거래가 신고. 시행되고 있죠. 예. 여러분들 실무하시면요, 실거래 신고는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매 계약 썼습니다. 썼다면 무조건 30일 내로, 한 달 내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해버리면 과태료가 500이죠. 그죠? 셉니다. 세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개하시면 이거 과태료 때문에 준이 바짝 차려 신고하는데 이것도 해보시면요. 개인 간의 실거래 신고는 쉬운 건데 법인 끼워버리고 또 물건이 공유자가 많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아주 귀찮아요. 5입니다. 택지 상한제 폐지되었죠. X.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고 있죠. 5입니다. 토초세 폐지되었죠. X. 시행되는 것 기업번 실거래가 신고, 기업번 분양가 상한제. 쉽게 나오죠. 정답 2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4번. 토지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언제 나왔죠? 28회. 4번 문제를 이런 스타일이 잘 나와요. 지은 시험에. 근데 좀 신경 쓸 겁니다. 왜? 공포적인 놈들을 많이 묻거든요. 1번. 자, 토지정책 수단 중에서 도시개발사업 직접개입이죠. 토지수용 직접이죠. 금융 간접, 보조금 간접 해서 직접개입 방식에 물으니까 금융과 보조금 틀렸죠. 그래서 1번 X. 2번요.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사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 증가분의 일정을 환수한다. 이는 그대로 개발이익 환수제죠.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고 지문은 바로 개발이익 환수제의 설명이죠. 개발이익 환수. 단어 들었습니다. X. 3번요. 토지선매. 공부에서 공부하셨죠. 토지선매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등이 토지를 선매, 매수하는 제도다. 그대로 맞죠? 정답 3번입니다. 4번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미개발 토지를 이용해서 구획 정리한다. 구획 정리하면 바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죠.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제가 아니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설명 또는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키워드가 구획 정리이기 때문에 일단 앞단어 들었습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또는 환지 방식의 설명입니다. X. 5번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자,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바로 형평성 문제죠. 이때 보존적인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뭐죠? 개발권을 양도하자. TDR 제도.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니고 개발권 양도의 TDR 제도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정답 3번. 그래서 4번 패턴 나오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일이 문장과 단어를 비교하시면요.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는요. 동감이 안 있지만은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참고로 도움되기 때문에. 자, 정책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언제 나왔죠? 33회. 옳은 것은 1번.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택지 소유 상한제는 폐지되었죠. 네. 폐지되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고요. 2번요.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은 하고 가격 공시제도 두 가지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간접 개입을 물었으면 가격 공시제도는 간접 개입이 맞아요. 정부의 간접 개입인데 토지은행은 직접 개입이죠. 얘가 틀렸죠. 토지은행은 직접 개입입니다. 틀린 질문.
3번이요. 법령상 개발 부담금과 개발 부담금 제도가 재건축 부담금 제도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이런 문제 기본서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예. 이런 문제가 정말 지저분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은요, 1990년 제정이 되었고,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요, 2006년도에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죠? 개발 부담금 제도가 재건축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그럼 일단 얘가 먼저 도입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걸 연도를 묻게 되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좀 심한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래, 한 번씩 연도나게 요 문제 딱 보면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옳은 것을 모르면서도 3번을 비비비 꼬아가지고요. 꼬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보면서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절대 우리 시험은 연도를 묻는 것은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요, 아예 제도를 4개를 모르면서 연도 순서를 묻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찍으라고 낸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지문에다가 너무 큰 비중 두지 마시고, 이런 질문이 나왔다면요, 여러분은 아주 정상적인데 출제들이 나쁜 놈들이 아시겠어요? 아주 안 좋아요. 자, 정답 3번 옳은 지문입니다. 4번요. 주택시장 지표로서 PIR이 나와요. PIR은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을 나타낸다. 자, PIR 하게 되면요, PIR. 이제 얘도 또 서설 단어가 나와요. PIR. 자, PIR과 비슷한 말이 PYB입니다. 그럼 얘는요, 요약집 보고 확인해 볼게요. 요약집. 요약집이 나오고 싶은데. 금융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금융 보시면 얘가 요약집. (77페이지요) 77페이지. 폈습니까? 77페이지 보게 되면 맨 밑에 박스 있죠. 주택구입 능력. 거래 1번 PYB.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요, 같은 말입니다. PYB는 뭐냐? P는 가격, Y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PYB는요, 그대로 P는 가격, 주택 가격입니다. Y가 소득입니다. 연소득.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아파트 가격이 2억이다. 요즘 이런 아파트 없지만은요, 2억짜리 아파트가 있대요. 근데 어느 개인의 연소득이 연 4천만원입니다. PYB를 얼마 나와요? 암산. 2억 나누기 4천. 큰일 났어요. 예. 꼭 계산기 있어야 됩니까? 예. 2억 나누기 4는 5가 되죠. 5. 얘가 PYB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봉 4천만 원 벌었잖아. 벌어서 10원도 안 써. 1원도 안 써. 그러면 몇 년 만에 집을 산다? 5년 만에 집을 산단 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어. 연봉 벌어서 10원도 안 쓰고 5년 만에 집을 사. 집 사기 전에 굶어 죽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반은 쓰자. 반은 생활비 써야지. 반은 또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반을 쓰고 반을 모은다면 얘가 몇 년 될까? 10년. 그래서 옛날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옛날에는요,
이게 통했거든요. 예. 그때는 직업 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을 악자같이 모으게 되면 10만 원에 집 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폐화비율 아시겠죠, 그죠? 예, 폐화비율. 지금은요, PY비율이 특히 강남구라면 PY비율이 30, 40이 넘어갑니다. 예. 왜? 집값이 수시고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높을수록 집 사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조금 바꿔볼게요. 집값이 2억입니다. 이 사람의 연소득은 연봉이 2억이라. 의사겠네요. 의사겠네요. 자, 연봉이 2억이라, 집값이 2억이라, 피업일이 얼마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연봉 갖고 1년 만에 집 산대 말입니다. 결론, PY비율은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다. 예. 그러면 결론, PY비율은 높을수록 잘 산다, 못 산다? 높을수록 못 사는 집구석이에요. 예. 높을수록 안 좋다. 높을수록 저수록 못 산다. 요거만 하시면 돼요. 예. 답이 나왔죠, 그죠? 예. 결론, 이제 지문 봅니다. 지문 보세요. 자, 4번 지문 있죠. 주택시장 지표로서 PIR은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값은요, 클수록 구매가 쉬워요? 작을수록 쉬워요? 작을수록 구매가 쉽다. 클수록 틀렸죠? 작을수록.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이제 충분히 숙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클수록 틀렸고 작을수록. 5번요.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 실명제가 김영삼 정부 때죠, 그죠? 그때 근거 법률은요, 등기법이 아니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이라고 좀 제목이 길어요. 그래서 자, 법률이 틀렸습니다. 틀린 질문이고. 자, 정답 3번이 오는 질문인데 정답이 저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연도를 비하는 거 아주 안 좋아요. 다음에 기출 다 풀었죠.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예상 문제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